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 10 시작합니다. 뭐 좀 저점은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기대를 하게 되면 또 주가가 급락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어제는 이제 타깃이라는 소매 업체가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는데요. 타깃이라는 업체는 우리가 뭐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잡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에 25%가 주가가 급락하니까 미국 시장도 투자자들의 그 불안과 공포가 극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시각들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요. 좀 더 긴 시각의 경기 침체. 그래서 채권 금리 오른 게 떨어지는데 안전자산 채권을 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장기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FOMC만 끝나면 괜찮을 거야. 4월 CPI, 6월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시각보다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장기전에 좀 대비할 때가 아닌가. 오늘 장 흐름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2578. 조금 뭐 낙폭을 좁히긴 했는데요. 다시 2600 밑으로 왔고요. 코스닥, 코스피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견조하다고 하나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리기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전략들 오늘 또 이동훈 대표님 모십니다. 시황을 잘 보시는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황 얘기 하겠고요. 그 밖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뉴욕장에서부터 국내 장까지 오늘은 계속된 하락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 코스피 코스닥 두 합해서 오르는 종목 개수가 한 5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한 200여 개 정도 되네요. 일단은 출발 대비는 조금 나아지고 있으나 그게 위로가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야 될지 이분과 오늘 이야기 풀어보죠. 김종우 위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코멘트 좀 살짝 부탁드릴게요. 뉴욕장 확인하셨죠? 네. 자,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방향성이라든지 정확한 저점 그리고 터닝 포인트 이런 걸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 뭔가 흥분했는가 아니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결국 추세로 가는 뭐 시작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만기 전이거든요. 미국도. 3주 금요일이 만기일이니까 이 만기일 날 앞두고 나타난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된 것인지. 왜냐하면 전일에 뭐 급락은 했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만기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뭔가 조금 바뀌면서 시장의 반전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가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을 중심으로 만약에 거래도 살아나고 방향성을 보인다면 아마도 그 방향성은 조금 진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기일을 축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거래 없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치르면서 방향성을 보이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최근에 어제는 이제 소매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소위 이제 성장주 계열의 종목군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이들 종목의 반등 탄력이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을 가늠지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배당주, 리츠, 실물, 가치주 이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고 반격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낙폭과대 기술주들, 소위 성장주들이 얼마만큼의 탄력으로 반발력이 나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개인들의 매수만 너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예측한다고 해서 지금 뭔가 맞아 떨어져 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들을 좀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 ASR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에코프로비엠과 세아제강 그리고 골프존이 모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7% 수익으로 나오게 됐고 세아제강 28%, 골프존도 9% 정도인데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목표가 도달해서 뭐 수익률 자랑 이게 아니고요. 이들 종목에서 뭐 재진입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쭈고 싶어서. 일단 뭐 재진입은 지금은 좀 자제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나 싶고요. 셋 다요. 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2차 전지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성장에 대해서 또 모두가 믿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우려 섞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든 해당 산업이 정말 해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서 단순하게 리포트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 가격에 공격적으로 사시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뭐 지인을 통해서든 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든 해당 산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이제 국내보다는 수출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명확히 듣고 나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일단 뭐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걸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얘기의 적어도 절반 이상 정도는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연 그렇게 좋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복합적으로 듣고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녹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세 종목 다 답변 주신 걸로 정리하고 만약에 그 타이밍이 온다면 또 말씀 주시겠죠. 자, 잔금 해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는 삼성전자예요. 기술 동맹으로 일어설까?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여러 기대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저는 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은근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강한 모습이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뭐 평택 공장도 간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먼저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가도 싸지만 이런 모멘텀 자체가 최근에 없었던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좀 더 다지는 그래서 뭐 군사동맹을 넘어서 지금 뭐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확실하게 좀 손을 잡는 기술동맹의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에 좀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는 뭐 협상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평택 공장 갔을 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뭐 함께 다닌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멘텀의 크기에 따라서 그동안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의 주가에 뭐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뉴스 노출로 인한 재차 하락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추세를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소한 뭐 7만 원 이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추이로 나아가게 될지 이번 주말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일단은 최소한 중립 이상의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립 이상의 재료를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또 차분하게 삼성전자 내부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각 사업부 뭐 파운드리 뭐 수율 좀 잡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일부 고객사 다시 되돌려 왔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뭐 그 소식이 와도 주가가 그렇게 엄청 강하게 가주진 않아서요. 네, 뭐 이거 7만 원대 빠질 때 한번 우리가 언급드린 적이 있잖아요. 7만 원 빠졌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사야 될 자리냐, 긍정적이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GS 논란을 포함한 다양한 삼성전자의 단기적 이슈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타깃이나 월마트의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면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고 있고 뭐 22년 나아지고 23년은 더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 개념을 잡고 있는데 네. 매출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단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과연 수익도 그럴까에 대한 물음은 삼성전자도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모멘텀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실적도 따라간다면
이게 더블 모멘텀이니까 주가가 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실적 모멘텀은 좋았지만 다른 모멘텀이 약해서 실제로 주가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작년에 그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계속 약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요 전장인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정책적 모멘텀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기술 동맹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이제는 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완제품 판매, 세트 판매에 있어서는 분명히 줄어드는 것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을 봤을 때 실적 쪽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뭐 소재 부품 쪽에서 우리가 조금 성과를 보는 것이 단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2분기, 3분기 실적이 방금 말씀드렸던 더블 모멘텀으로 가느냐 아니면 역시 정책 모멘텀은 살아났는데 실적 모멘텀이 또 둔화가 되면서 주가를 정체를 만들게 만드는 그러한 답답한 장세로 가느냐에 좀 분기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실적의 그 흐름을 잡으라면 아마도 2분기 실적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뭐 이미 사신 분들 아니면 새롭게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좀 멈춰야 될까요? 요즘에 막 들리는 소식은 말씀드렸다시피 폴더블도 하반기에 있고 뭐 삼성전자 M&A 뭐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가 흘러나오고 해서 뭐 모멘텀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 뭐 배당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이제 7만 원을 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7만 원을 낄 때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역대 최저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설사 2분기, 3분기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진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120%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지금 사서 버티기 시작하면 확률상 벌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은 여전히 뭐 시장에서 논란이 많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1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1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수익률, 그것도 이런 대형주로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수익률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신규 매수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제하셨던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당장의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목표 가격을 적어도 1년, 뭐 늦어도 2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마인드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당연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그 이상 보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굵직한 큰 종목이에요. 이마트.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쇼크가 났고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마트 타깃 충격까지 전해졌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이 종목도 주가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네, 뭐 악재는 혼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실적도 충격을 줬는데 또 공교롭게도 실적으로 급락한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미국에서 소위 이제 타겟과 월마트의 급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그나마 강했던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유통주 중에서 신고가였던 종목군들도 꽤 있었거든요. 뭐 그런 종목군들까지 오늘 다 하락했고 뭐 아마존도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월마트와 타깃, 이마트를 연초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 2020년 이후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마트가 먼저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급락하면서 나머지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좀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으니까 이걸 이제 후반영하면서 뒤늦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전체 소매 판매가 일단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특히 월마트나 타깃 같은 경우 모두 매출은 비교적 견조한데 이익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소매 판매가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계속 뭐 할인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좀 미국과 격차가 있었는데 미국도 이렇게 급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아무리 이마트 본업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향후 경쟁 구도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마트도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 그래서 어저께 뭐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뭐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마트 사고 싶어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게 뭐 신문 기사의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그 주부들의 입장에서도 이마트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왜냐면 뭐 마켓 컬리도 있고 워낙 뭐 대안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뭐 쿠팡처럼 새벽 배송을 해주는 데도 많으니까 굳이 이제 이마트 습배송을 뭐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업황이라든지 주변 동향, 그다음에 해외 종목군들까지 살펴봤을 때 이마트의 매력도는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게 언제나 매수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뭐 간혹 여러 타이밍이 맞아서 그게 정말 적기일 수 있지만 일단 이마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소비는 습관인데 이마트는 지금 습관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자회사 회복이 키워드인데 어떤 자회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죠. 뭐 지금 스타벅스도 있고요, 뭐 스타컴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인수했던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자회사들인 이마트 본업이 나빴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네. 이마트는 매출도 뭐 나름 견조했고 잘 했는데 결국은 자회사들 자체가 다 무너지고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되거나 이러면서 실적이 대거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스타벅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다고 치고 문제는 지금 스타컴이 언제쯤 살아날 거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인수 논란이 있는 이 G마켓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거 사면서부터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서 과연 이걸 잘 녹일 수 있느냐? 이마트 전체, 신세계 전체 그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잘 녹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스타컴 상장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특히 스타컴과 그다음에 G마켓을 둘러싼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융합시켜서 하나의 큰 틀로 가는 그다음에 지금 쿠팡의 모델과 비슷하게 가면서 PP, 소위 이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 모델은 당분간 수익성을 크게 내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이마트에 대해서 이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자회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스타컴과 G마켓에서 빠른 회복이 없다면 그럼 나머지 부분 이마트 본업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면서 스타벅스를 포함한 나머지 쪽에서 좀 더 견조하게 버텨주는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회사 전체로 보면 일단 뭐 낙폭,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올해 내로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버티는 것 이상의 기대 요소가 생겨날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작년 초 19만 원대, 지금 11만 5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적정 밸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자분들 위해서요. 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매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주가가 주가에 얼마나 녹아있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2019년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마트의 지금 주가 수준과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가치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모두가 무서워했던,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더 지켜보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냐? 이 종목에서 뭐 이걸 사서 뭐 2배 노리겠다라는 분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마트의 지금 PB,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 관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0.3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가 과연 신규 매수도 못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치워야 될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뭐 2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두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 대해서는 나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가격의 여러 가지 악재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거의 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으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도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반기까지는 조금 버티는 그런 전략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단기 뭐 기술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격, 그다음에 지금 밸류 기준에서도 과거 한 평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에서는 한 14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강한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회복의 목표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이마트에 대한 전략,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대형주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